모 노조는 교섭을 잘 맺었어요. 잘 맺었는데 거기 신규 노조였어요. 신규 노조였는데 조합원을 숨겼습니다. 조합원이 가입 여부를 숨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줄까봐. 그러다 이제 타임오프까지 다 체결을 한 거죠. 타임오프가 아니고 체크오프. 체크오프라는 건 그거죠. 월급에서 조합비를 회사가 미리 떼서 노동조합에게 주는 게 체크오프잖아요. 내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한 명씩 만나가면서 돈 내나 할 수는 없으니까, 조합비 내나 할 수는 없으니까 회사가 그런 편의는 제공을 해라. 체크오프 규정입니다. 조합비 일괄 공제 규정. 그거를 어쨌든 뭐 노동조합이 단연 맺을 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예, 편의 제공의 하나의 항목으로. 근데 그거를 회사가 먼저 회사 공지사항에 띄워버린 거예요. 자, 다음 달부터 체크오프 들어갑니다.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제 익명의 조합원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나 조합 가입한 사실이 알려지면 나 큰일 나. 그러면서 막 가입원 탈퇴서가 막 날라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먼저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체크오프 규정은 맺었는데 이걸 언제 시행할지는 노조가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먼저 했으면 되는데 회사가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그때 좀 그 노조는 단협을 체결했는데 조합원이 빠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돼버린 거죠. 또 단협이 체결되고 나면 조합원이 늘어나잖아요. 그 단협을 적용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회사는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내용은 노조가 생겼으니까 교섭합시다. 우리 조합원 수 몇 명 어디서 이런 식으로 공문을 먼저 보내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까 이제 단일 절차를 다 끝난 이후에 이제 교섭을 합시다라고 이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 된다. 회사는 성실히 교섭 안 하면은 처벌하겠다.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제가 해태가 아니고 이제 한자 써놨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한자 뭔 말인지. 근데 이게 해태인데요. 게을리하는 거.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는 걸 해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노동에 해당이 됩니다. 교섭을 하자고 날짜를 박았는데 회사가 이러저러 바쁘다고 해서 미뤄요. 처음에 진짜 바쁜 줄 알고 미뤘어요. 그럼 다음 날짜로 정할게요. 근데 또 바쁘대. 그러면은 사실상 해태거든요. 이게 미루는 거거든요. 계속 이유 없이. 그러면 그날 그냥 합니다라고 그냥 공문 보내버리고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섭위원들이. 사측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요. 차수가 일단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 부당노동 행위로 넣을 수가 있겠죠. 회사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교섭을 해왔다. 이런 것들을 계속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회사가 미룬다고 아유 그래 그럼 다음에 하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뭐 한두 번은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예 그냥 그날 가버려라. 꼭 날짜 바꾸자는 게 처음에 날짜를 이제 사전에 간사가 서로 조율을 하죠. 며칠자에 몇 시 어디서 합시다.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꼭 교섭하는 전날이나 전전날 연락이 와요. 그날 일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예, 그냥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우리 모르겠고 그날 그냥 교섭 진행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교섭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조합원들의 관심을 떨어지지 않게 계속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상견례가 무산돼도 회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 내용들을 알리는 거죠. 지속적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상견례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이제 저 노조하기 전에는 상견례는 결혼할 때만 하는 건지 알았는데 노조도 상견례라는 걸 하죠. 네. 노사가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걸 보통 상견례라고 합니다. 노조가 만들어지고 조합원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복잡한 절차를 지나서 이제 교섭의 첫 번째 만나게 되는데 또 상급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면은 사장님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장님이 나오면은 가끔 이렇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사장님은 늘 앉던 자리가 있잖아요. 회사 회의실에. 이렇게 보면 딱 가운데 이런 데 이렇게 딱. 노측은 쭉 이쪽에 앉고 사측은 이렇게 하고 사장님 가운데 앉고. 그럼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아, 교섭은 동등한 겁니다. 옆으로 가세요. 어디 가운데 앉아? 옆으로 밀고 동등 교섭 이런 식으로. 상견례가 시작이 되면 이제 뭐 절차는 이렇습니다. 서로 노사 교섭위원 소개하고요. 양측 대표자 인사 올해 잘해봅시다. 조합원들의 요구가 지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측에 뭐 전향적인 기대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양측의 대표자들이 인사말 하고요. 상견례 때 요구안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뭐 다 달라요. 요구안을 본교섭 2차 때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해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견례 때 요구안 전달하는 경우라면은 요구안 전달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쭉 하는 거고요. 그다음 교섭 절차에 대한 협의하고요. 어떻게 교섭할 거냐. 회의록 남기고 폐회하는 이런 절차로 가게 됩니다. 상견례를 할 때는 사전에 먼저 사전 실무 교섭을 해서요. 좀 그런 모양새는 갖춰요. 특히 노조가 처음 만들어진 데 같은 경우는 단협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합의서, 우선 합의서 이러한 명칭으로 해서 먼저 도장을 한번 찍습니다. 상견례 날. 내용은 주로 그런 게 들어가 있겠죠. 우리 위원장님 전임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나 사무실 달라. 전화기 놔라. 뭐 복사기 놔라.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최소한의 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사항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섭위원들의 유급보장. 교섭 당일에 대해서는 교섭위원들에 대해서 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들. 또 교섭은 뭐 매주 수요일 날 한다. 매주 목요일 날 또는 2주에 한 번 무슨 요일에 한다. 이런 식의 교섭 일정까지 아예 기본 합의서에 담아서 뭐 상견례 때 도장을 찍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날 도장을 찍냐 안 찍냐는 다 다릅니다. 네, 실제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부터 교섭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게 발생이 된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섭 주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섭은 하는 거 상황 봐서 그때그때 우리 간사들이 의견 조율해서 정하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매주 또는 특정 요일을 몇 시로 아예 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본교섭은 이제 말 그대로 교섭위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 본교섭이고요. 실무교섭은 그렇지 않고 실무단들이 따로 하는 교섭이 실무교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좀 실수하시는데요. 호칭에 대한 부분. 교섭하다 보면은 이게 헷갈려 갖고 우리 이제 노측 우리 교섭위원들도 헷갈려서 뭐 전무님, 상무님 다 나오죠. 부장님 막 해갖고 그냥 그대로 호칭을 부르는데 저쪽도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김대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교섭위원 누구누구님으로 교섭위원님, 노측 위원님 호칭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교섭에 처음 들어가시면 되게 많이 떠세요. 뭐 교섭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교섭 들어가면은 많이 떠십니다. 이때까지 지시만 받던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막 말하려고 하니까 많이 부담이 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호칭이 그냥 그대로 회사에서 쓰는 호칭을 쓰게 되면 더더욱 위축이 될 수 있어서 그런 호칭에 대한 문제 정리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교섭을 진행할 때 이제 회사랑 노조가 번갈아 가면서 사회를 보고요. 노사 간에 간사를 한 명 선임을 하죠. 실무적인 교섭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회의록 그때그때 쓰게 되고요. 끝나고 나서는 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섭을 할 때 교섭위원이 5명이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 3명은 교섭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위원장이신 분만 계속 얘기를 하고 옆에 부위원장은 그래 맞아. 나머지 3명은 가만히 있다 나와요.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때 왜 그런 말 해서 딴 얘기하지. 발언이 한쪽으로 너무 몰리면 안 됩니다. 특히 대표자,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급적 발언을 아끼시는 게 좋아요. 위원장 말고 다른 분들이 계속 치고 나가주는. 위원장은 이게 뭔가 난상이 되면 그거를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치고 나가주는 역할을 배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들어갈 때 이제 이런 준비물을 갖고 들어가겠죠. 근거 자료들, 요구한 근거 자료, 녹음기, 사진기, 비디오, 뭐 시계, 뭐 저도 이제 이거 바꿔야겠네요. 비디오 시계는 좀 빼고 이제 사진기라는 단어도 좀 바꾸고. 실제로 교섭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합의가 안 돼도 녹음을 하죠. 네, 어쨌든 녹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비디오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노조의 경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단협 찍고 나서 단협 해석하는데 나중에 해석을 하잖아요. 단협을 찍는 과정에서 문구를 정하는데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구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지 알고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똑같은 한글말인데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런 회의록이라든가 뭐 녹음기, 비디오로 찍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시기의 내용으로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하나. 또 하나는 교섭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교섭 때는 그거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지난 회의록 뒤져보자. 아니면 비디오 돌려봐. 이런 식의 어떤 보안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회의록은 그때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말 바꾸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노사교섭의 특징이라고 해서요. 교섭이라는 게 이제 협상, 뭐 비슷한 말이잖아요. 시장에서 과일을 사도 그것도 협상이죠. 얼마나 깎냐, 안 깎냐 이런 싸움. 노사교섭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교섭은 어쨌든 물건값을 가장 싸게 후려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대 목표예요. 노사의 교섭은 결국 교섭 과정 전체가 다 중요한 거죠. 조직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까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목표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만족하는 게 과연 무엇일지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통사임금 소송이 걸려서 어떤 노조가 이 상여금을 다 통사임금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소송에서 이겨갖고요. 교섭을 하는데 교섭장에서 임금 체계를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저는 최대한 기본급에다 다 집어넣는 게 좋다. 최대한 집어넣읍시다. 주장을 했어요. 상여금에 그때 몇 프로였죠? 400%에다가 60%씩 두 개니까 520%. 다 집어넣읍시다. 기본급에다가.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임금 체계는 깔끔한 게 좋습니다. 기본급을 최대한 높이는 게 좋습니다. 주장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계속 위원장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정리가 된 게 조금 손해보더라도 설, 추석, 상연 냉기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목표만 놓고 보면은 다 그냥 기본급에 때려박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베스트한 상황입니다. 근데 조합원들의 정서라는 게 반대파가 존재하잖아요. 반대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설하고 추석 상여금 없애버렸다. 조합원들 정서에서 그 설하고 추석 때는 떡값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정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금액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조합원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딘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 일반 교섭은 시장에서 물건 살 때는 한 명이 이기고 한 명이 집니다. 그죠? 하지만 노사교섭은 서로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서로의 신뢰와 명분 싸움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 교섭은 시장 가서 물건 사면 한번 사고 다시는 안 가면 되잖아요. 내 맘이죠. 노사 교섭은 계속 봐야 돼. 그죠? 계속. 올해 한번 사기쳐가고 거짓말로 해서 교섭 하나 좋은 거 따내봐야 내년에 또 만나.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신뢰가 무너졌는데.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겠죠. 그래서 노사 교섭의 이러한 특징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얼굴 마주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뢰를 서로 싹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노사 간의 신뢰를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노동조합이 신뢰를 준다기보다도 회사가 그만큼 성의껏 나와야만 신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섭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다음 아까 사장님 가운데 앉은 거 말씀드렸죠. 노사 대등입니다. 교섭장에서는 계급장 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싸워서 얻어내는 게 노동조합이지 우리가 요청 뭐 해주세요 요청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까 나왔듯이 그건 단체 구걸이 된다. 당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달라. 너 많이 벌었잖아.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고 그 당당하게 임하는 과정에서는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잘했어. 그래서 당당한 건 아니겠죠. 조직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조합들이 이제 교섭이 들어갈 때 출정식 이런 걸 합니다. 뭐 노동조합이 출정식인데요? 교섭위원들 힘받으라고. 우리가 또 회사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있다. 아, 승리하자. 딱 힘받고 그 다음 교섭에 임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위원이 한 명이 모든 걸 주도하는 특히 위원장이 모든 걸 주도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골고루 발언을 분배하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섭 시나리오를 짜야겠죠. 교섭위원들이 정한 하나씩 역할을 맡는 거죠. 임금 쪽 누가 할래? 기본급 몇 프로? 이건 그러면 A 교섭위원이 하고. 자, 복지 누가 할래? 맡고. 누가 할래? 맡고. 하나씩 맡아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 교섭위원이 발언을 하는 거고. 그 관련된 내용에서 사용자가 공격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방어는 담당이 내가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발언을 할 수 있게 사전에 시나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다. 들어갈 때 사전에 다른 장소에서 모여서 복장 통일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 번에 우르르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하고 집단적으로 나오고 이런 집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띠까지 두르고 가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투쟁 해서 빨간 띠 딱 두르고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조끼 정도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통일된 모습, 교섭위원들조차도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교섭 기간 중에는 사측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는 자제하자. 간사라든가 실무교섭 간사라든가 이런 사람이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섭위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교섭 기간 중에 사측 교섭위원과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 곤란할 수도 있다. 지나가다가 조합원이 보면은 소문이 나면 막 냅니다. 저 술도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교섭은 결국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지 내부 논의 구조, 누가 결정을 갖고 있는 키포인트인지 이런 것들 아마 그 사업장 안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발언하는 이쪽 애들이 강경파 애들인지 아니면 협상파 애들인지 이런 것들 뭐 미리 사전에 체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한 사측의 정보는 확보를 하되
우리 쪽 정보는 안 나가게 조심하셔야겠죠. 네. 노조 만들다 보면은 격리 파트에 있는 사람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노조법상 받기는 어렵죠. 노조법에서는 회계 파트는 노조 가입이 안 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그쪽 회계 파트랑 또 현장 우리 조합원들하고 또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예? 걔 나쁘다고 받지 말자고 계속 그래요. 저는 이제 회계 쪽하고는 친하게 지내세요. 그쪽하고는 그래도 소스가 나올 구멍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데들은 최대한 그래 조합 가입은 힘들어도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 상당히 중요하다. 구조조정 이런 거 발생되면은 정리해고 발생되면은 아니면 회사 폐업 뭐 이런 거 좀 심각한 일들 발생되면은 격리 직원 그쪽 회계 파트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알려주죠. 야 어떻게 클라스 빨리 준비해 이런 식의 그런 부분들도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 그다음 사측의 교섭 형태를 쭉 나열한 걸 좀 갖고 와봤습니다. 사측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차수가 늘어날수록 조금씩 내미는 스타일. 하나 할 때마다 조금씩 내미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엔 다 안 된다고 하다 막판에 쫙 푸는 방식. 처음에 다 풀고 이게 진짜야.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그다음 교섭 지연. 요즘 뭐 공권력 이쪽은 별로 없죠. 아까 60차 했던 데가 사실 삼성 계열사였어요. 삼성이 X8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노조 파괴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한번 터졌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섭 노조 만들어지면은 계속 끌어라. 노조 힘 빼기 해라. 교섭이 지지부진해지면 직원들이 노조에 관심이 멀어진다. 최대한 교섭 지원해라. 모든 핑계를 다 써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지원을 시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상갑단체 없는 삼성전자 노조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교섭하는 거를 뒤에 사진을 찍었어요. 사측 교섭위원들 뒤통수만 나오게. 왜냐하면 우리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이렇게 교섭하고 있습니다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측은 뒤통수만 나오게 이렇게 찍은 거죠. 여기만. 사진을 찍는 모습을 사측 위원들이 보더니만 갑자기 교섭 더 이상 못해 하고 다 나가버렸어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사진은 인정 못해. 사과해. 그걸로 한 달 동안 교섭을 안 해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섭을 지원하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러면 사측은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초기에는 사실 좀 판단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계속 회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스타일인지가 조금씩 나오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사측 계약안을 내놓으면은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이라는 거는 노동조건을 유지 향상시키는 건데 왜 안 좋아지는 거를 갖고 와?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거부해버리라는 거예요. 네. 물론 법에서는 그건 써 있습니다. 판결에는 그런 건 있어요. 이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단체 협약도 노사가 찍었으면은 법상 인정된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판결은 있는데 어쨌든 교섭하는 과정에서는 그거 우리는 모르는 거고 무슨 노동조합은 법에 노동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해라고 써 있는데 왜 후퇴시키냐 이러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단체 교섭의 내용을 보면 그 노동조합의 힘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단체 협약의 내용이 그 노동조합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최근에 잠깐 관광업계 쪽에서 최근 어떤 노동조합이 도장을 찍었는데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뭐 여러 가지 복지를 다 후퇴시켰어요. 그 노동조합이 근데 원했던 거는 고용 안정이었던 거죠. 자르지 마라. 이미 50% 이상의 조합원들이 휴업 중이었어요. 오랜 기간. 관광업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것도 복수노조예요. 상대 노조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밀실 합의했다. 밀실은 맞죠. 사무실에서 했으니까. 근데
그 노동조합은 도장 찍기 전에 찬반 투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 80%가 투표에 참여하고 70%가 찬성. 왜냐면 쉬고 있는데 여기서 임금을 올려달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대신 자르지 말라로 같은 거죠. 네, 그런 식의 상황에 따라서 노동조합은 후퇴하는 단협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만 놓고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가 가장 곤욕스럽긴 하죠, 사실. 계약안의 예시를 보면은 실제 회사가 갖고 왔던 요구안이에요. 조합활동, 적법하고 정당한 조합활동 할 수 있다, 노조는. 빨간 거, 근무 시간 외에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며, 여기까지 인정하겠어요.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거. 근데 사무공간 및 생산시설 내에는 할 수 없다. 회사 내에서 하지 말란 얘기죠. 이거 도장 안 찍으면 사무실 내에서 근무 시간 내에 할 수 있거든요. 회사의 지장을, 업무의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근데 이걸 찍어버리는 순간 애매하게 되는 거죠. 자, 땡땡조 쟁의행위 기간 중 채용. 쟁의행위 기간 중에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파업함으로 인해서 회사 기계를 못 돌리니까 대체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건 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죠? 파업하는 기관에 새로운 신규 인력을 뽑으면 안 돼요. 여기 재미난 말이 써있죠. 쟁의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 충원이 필요한 직무 등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다. 이 쟁의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를 누가 정할까요? 결국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 회사가 들고 나온 겁니다. 네. 도장 찍으면 무조건 안 되는, 찍는 바람에 법에서 보장한 게 뒤로 뺏겨버리는 이런 것들. 네. 교섭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의, 축소의 오타가 아닙니다. 축조심이라고 해서요. 조항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1조부터 이거 자 1조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2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방식. OX 자 되는 것부터 일단 추립시다. 안 되는 거 XX. 본교섭, 축소교섭 줄여서 실무교섭으로 진행하거나 막판에 대표교섭을 아예 그냥 단판 짓자라고 간다거나 다양한 방식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갑자기 회사에서 뭔가 안을 던지면 바로 그냥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부 조율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섭하다가 좀 아리까리하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정안을 계속 내면 후퇴하는 한 처음에 20% 요구했어. 그 다음 15%, 10%, 7%, 5% 회사는 더 기다리겠죠. 뭔가 수시면 더 나오려나? 너무 많은 수정안을 내는 거는 좋지 않다. 예전 선배님들의 무용담 지금 통하기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멱살 잡고 막 흔들면은 큰일 나요. 이제 욕하거나 이러시면 이제 안 됩니다. 네. 예전과 다른 시대입니다. 이제 회의록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교섭 중에 말 바꾸기 또는 나중에 교섭 단체 협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교섭 속보 내셔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계속 알려야 돼요. 관심을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쟁의행위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하려면은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노동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이혼할 때 약간 조정하듯이 너네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한번 내가 중재 한번 해줄게, 조정 한번 해줄게, 방안을 제시해줄게. 이런 식으로 한 10일간 플러스 10 해갖고 최대 20일까지 조정을 통해서 노동위원회, 쉽게 말해 그냥 노동부가 사이좋게 파업 안 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거 합니다. 이거 거치고 나서 이제 쟁의행위에 돌입이 가능하다.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이 된다는 말은 이 노동위원회에서 이 절충안을 냈는데 노사가 받아들여서 그걸 합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된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합의한 그 절충안을 냈는데 안 받아. 둘 중에 하나가.
불성립, 조정 중지. 도저히 너네 둘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싸워. 이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실 조정을 통해서 교섭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을 가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그런 걸 전술적으로 쓰는 것도 많이 있고요. 제2행위 중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제2행위는 반드시 조합원의 총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과반 이상 참석의 과반 이상 찬성이 아니고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네. 그래서 파업은 결국은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들어가는 건 쉬워요. 나올 때 이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파업 전략입니다. 파업 들어가면 노조위원장 머리 아파지죠.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되지? 이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 매우 어려운 고도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파업을 배치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소 노동자들, 이 쓰레기 수거하는 노동자들, 이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노동자들은 이 김장철이나 추석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파업이 들어가죠.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 이런 식으로 어느 시기에 파업을 들어가야만이 가장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 그 시점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내, 그러니까 노동조합 내에 규약에 찬반이 정해져 있는 데들은 그거 반드시 지키셔야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 찬반 투표를 통해서 조인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단협의 타결은 결국은 조직력이 남아있을 때 들어가셔야 돼요. 파업 들어갔는데 점점 동력이 빠져나가. 점점 빠져. 그 상황에서 만약에 도장을 찍는다?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거를 뺏기는 과정으로 가겠죠. 그래서 힘이 있는 시점에 정점이 아닌 이 중상 단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단협을 도장 찍는 과정에서 단어들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협의하고 합의는 다 아시죠? 협의는 자 4시 반까지 끝낼게. 협의입니다. 자 합의는 끝낼까요? 서로 상호가 동의를 받아서 합치가 있는 게 합의죠. 단어는 비슷한데 효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협의는 합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력한다. 협의랑 별 차이 없는 말이죠. 선언적 문구입니다. 노력했어. 한마디 하면 끝인 거죠. 협의를 합의라고 바꾸자고 하니까 갑자기 회사가 그래요. 성실히 협의한다. 예? 성실히 똑같은 말이죠. 합의는 아니에요. 성실히 노력한다. 다 쓸모없는 말인 거죠.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예? 노력만 하겠다는 거예요. 합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단어들. 유효기간의 설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의 경우 소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첫 교섭을 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특히나 유효기간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급 적용을 어느 시점을 할 건가. 임금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소급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도장 찍은 날로부터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 반드시 그 소급 적용 시점을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퇴직자가 있으면 퇴직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문구를 잡은 과정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찬반 투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단체협약 조인식이라고 해서 노사가 이제 도장을 찍고 간인을 하면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구 잡으실 때 문구 도장 찍기 전에 문구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협의, 합의, 노력, 성실히, 유효기간, 언제부터 그럼 이걸 적용할 건지, 소급은 며칠까지 줄 건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판 가면 힘들어서 막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다음 교섭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미진했는지, 내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번에 보니까 전무가 뭐 어땠더라.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똑같이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조심하자. 이런 것들 평가가 교섭 끝날 그날 밤에 저녁 먹으면서도 평가하지만 교섭 전체가 다 끝난 이후에도 평가 수련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못했는지 명확히 짚어야지 내년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막판에는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달려왔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쭉 단체 교섭 부분, 교섭위원 그리고 쟁의행위, 교섭의 마무리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노조다 보니까
교섭에 대한 경험도 없고 좀 많이 막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상급단체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홀로 싸우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은 함께 싸우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형태로 나오는 많은 말들이에요. 빵과 장미를 원한다. 빵은 돈을 뜻하고요. 장미는 인격권입니다.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이라 단체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돈만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존엄성, 인격권도 같이 원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법에 기대려고 하면 어려워진다. 가장 교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조합원을 얼마나 묶어낼 수 있는 것인가, 조합원들을 얼마나 단결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지 이것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매우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정해진 시간 거의 조금 넘었는데요. 저는 내년 또는 지금 교섭 중에 있으면 올해 교섭, 내년 교섭 잘 마무리하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